집단회를 사상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경험하고 어려움, 고통을 안고 있는 의원님들이 솔직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 문제점을 풀어보자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면 저희들이 프로젝트에 반영해서 또 그것이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적인 원건의 접근법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어서 모쪼록 경사연을 통해서 이 국회와 우리 정치 개혁 또 정치가 국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모아내서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 대화 타협, 또 이견에 대한 존중, 협력의 정치를 저와 정의당도 최선을 다해서 읽어내겠습니다. 이 의미 깊은 토론을 통해서 한 발짝 더 여야가 또 민생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에 다가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동안 이야기해 왔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제 예감으로는 앞으로 1, 2년 사이에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서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일단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개선된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 국회의원 집담회를 주최하셨는데요. 이 개최하시게 된 취지라고 할까요? 배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국책연구기관장으로 와 보니까 이 각종 이게 연구원들이 국회하고의 정책 입법 연구가 좀 부진하다. 그래서 결국 정책이 입법화되는 과정은 국회의 힘을 빌려야 되고 국회도 입법부이지만 행정부 산하기관인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기본 이 입장을 가지고요. 정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세미나를 지난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서 정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좀 이게 해결을 우선시해야 된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그런 고민 속에서 여야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걸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협동 연구 과제로 한번 최초로 시도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당의 최영두 의원님, 야당의 김정민 의원님이 좀 도와주셔서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협동 과제로 해서 우리 한국행정연구원이 주도를 하고 정당학회 한 18명 교수님이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이제 연구 과제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그냥 교수들이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문제들을 결국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과 함께 집담회를 여러 차례 통해서 물론 세미나까지 포함해서 좀 이 집필 방향을 정하고 일반 국민 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 아젠다를 발굴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이 집담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번 행사를 주관하셨잖아요. 네.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번 국회의원 집담회가 갖는 행사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행사 참여자들이 이번 집담회를 토행해서 어떠한 가져갈 만한 공유할 만한 사항 네. 혹은 기대 사항이 뭘까요? 예, 예.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국내 상황이나 그다음 미래 상황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협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좀 모여서 협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아, 네, 이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이번 집담회는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여러 당의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학계 연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정치 양극화 문제도 있고 또 정치가 민생으로부터 그리고 경제로부터 우리 시민의 삶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들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막상 국회에 보면은 막상 거대 정당 체계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게 그 괴리 현상을 좁힌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당 간에 또는 진영 간에 또 지역 간에 또 세대 간에 상당한 갈등과 인식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좁히지 않고서는 모두가 다 이 참 괴리가 크고 양극화가 깊어진다고만 통탄만 하지 실제로 한 발짝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전문 학자들이 또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절감하고 느끼는 문제가 많지만은 또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또 정당에서 몸담아 보면서 또 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를 만나면서 서로 각축하는 여러 이해관계를 절충해야 되고 또 해법을 찾아낸다는 것이 예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여러 고충들을 학계와 또 우리 전문가들과 또 직접 국회에서 또 정당에서 또 선거 현장에서 유권자들과 만나면서 시민들과 만나면서 느끼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간의 그런 지혜, 그런 어떤 관찰, 또 어떤 새로운 해법의 단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말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번 집담회는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여러 당의 국회의원들이 학계 연구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이례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 혹은 성과를 기대하시는지요? 네, 뭐 최근에 정치 상황을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절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권력 투쟁을 가장 앞에 두고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 뭐 최근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뭐 양극화라든지 또 국가의 중요한 미래 과제들을 생각하면 이게 좀 정치가 제대로 서야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담회에서는 한국 정치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 1, 2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어떤 정치적 대격변기를 저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를 이렇게 완전히 바꾸는 그런 또 좋은 저는 기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담회에서 그런 문제인식과 또 대안을 여야가 함께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이번 집담회는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여러 당의 국회의원들이 학계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이례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요? 대한민국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 세대, 지역 등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갈등의 내용이 정치권으로 오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어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진영 논리 위에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은 이제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다만 의지나 또 서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 역시 지난 20대 또 그 전까지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 갈등 해소를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승화시키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고 토론하게 됩니다. 정당하게 또 행정연구원에서 준비했던 여러 가지 사실 또 이론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실제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이걸 실제 제도화한다는 방안을 만든다면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오늘 집담회가 그걸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장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 지형,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여기에 더해서 진영화된 미디어 공론장 등 다차원적 균열하고 갈등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갈등이 정치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될 어떤 사회적 균열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균열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균열은 예전서부터 존재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사회 균열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증폭된 그런 이제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그런 균열들이 심각하다, 아니면 이게 참을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합의가 있다면은 그러면 좀 우선 미디어의 그 증폭 작용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의 그런 이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제 개인적인 노력이라든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미국 의회 운영과 우리의 국회 운영을 비교하시면서 우리 국회의 양극화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국회 운영 방식과 정당 정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원내 교섭 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 무기명 표결, 정책 청문회 부실 중 국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 의회와 한국 의회를 직접 이렇게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다만 미국 의회도 의회이고 우리 국회도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운영상의 특징 중에 하나인 그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을 좀 개선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은 국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그것이 그 효율성보다는 사실 교섭단체 그 대표 의원들끼리의 어떤 그 합의에 의해서 국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역량, 또 전문성 혹은 독립성 이런 것들을 아예 함양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다 묻혀버리고 오직 그 교섭단체만 보이는 그런 국회 운영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또 하나는 간단하게 무기명 투표
시스템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의원 개개인이 어떤 표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혹은 존중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텐데 저희 국회법에 보시면 참 많은 그 부분들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정치 양극화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 현상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또는 한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박사님 발표 자료에서도 언급된 소선구 제도 혹은 단순 다수 제도가 거대 양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또 이러한 다수제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사표를 대량 양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의 위기를 갖고 온다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박사님께서는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은, 이런 질문 대신에 선거제도 과연 바꿀 수 있을까라고 다소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그만큼 선거제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함의하시는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의 송정민입니다. 선거제도 개선이 충분히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최근에 지금 현재의 논의로는 충분한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제 국민적인 지지가 없으면, 그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인 뭔가 열망과 요구가 없으면 선거제도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의 선거제도 개선 개혁 논의가 대부분 어떤 정당에게 이득이 되고 어떤 정당에게 손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수 정당과 소수 정당 사이에 셈법과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로만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선거제도는 우리 민주주의 제도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그들의 정치적인 결과나 그들의 정책적인 하루하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설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뀌었을 때 이런 정당들의 뭐 셈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일상이, 당신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이런 걸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뭐 꼭 비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언론 등에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유권자 중심으로, 이게 유권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면은, 물론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도 충분히 이와 같은 뭔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 충분히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선거제도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팬덤 정치가 양대 정당 중심의 진영 정치를 강화하고,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가진 타인의 내면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동기를 자칫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이런 팬덤 정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가 혹은 선진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존재하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까요?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럽 경우의 팬덤 정치를 보통 포퓰리즘이라고 부르죠. 근데 유럽의 포퓰리즘은 우리나라 팬덤 정치하고는 달리 긍정적인 면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정당을 이끌었던 데와 달리 좀 새로운 아젠다를 물고 들어오고, 기존의 정치에 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게 하는 요소도 갖고, 또 실제 그 사회의 중대 이슈인 뭐 이민 문제나 이런 거 관련돼서 기존 정당들도 열심히 토론하게 만드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팬덤 정치의 유럽판이라고 볼 수 있는 포퓰리즘 정치가 정치 발전과 병행하는 면이 좀 있는데, 우리의 팬덤 정치는 일단 기존 정당 그 가운데서도 상위 두 정당이 사실 의석을 거의 사실상 100%에 가깝게 지배하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다원적인 어떤 그 논의 구조나 이 조정 과정을 부추기기보다는 대개는 목소리와 힘의 크기로 밀어붙이게 만드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정치만 나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정치에 어느 한 일방에 열정을 갖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의사가 다른 시민들에게 좀 무례한 행동들을 뭐 함부로 해도 되는 이런 시민 문화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 때문에 좀 팬덤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죠. 예. 네, 박사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